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을 역시 지리와 응답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요. 김민영 실장께서 아마 하고 계신 이런 일련의 운동이 마지막에 김승호 부수장님께서 이렇게 제기하셨던 사회비라든가 시민사회, 노동시간,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제도화되고 국회 안에 있는 그 무언가, 국회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무언가를 넘어서는 일련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국회를 점령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또 한 번의 이렇게 질의응답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쓰고 있는 시민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2, 3년 동안 여러 논의가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발표문에도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정당 정치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한 영향의 정치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정치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기존의 패턴들과 좀 다른 보통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개입이나 어떤 참여, 일상 공간에서의 어떤 행동, 정치적 조직화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시민정치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최근 2, 3년 동안 실험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위해서 시민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나온 게 희망과 대안이었습니다. 이게 2009년에 출범을 했는데, 주로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원, 원로, 명망가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 시민운동과 정치사회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라고 하는 단위를 형성해서 2013년 체제와 일종 야권연대, 연합정치 담론을 만들어 갑니다. 주로는 백낙천 선생을 위시로 하는 언론들이 이와 같은 담론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총선 등에 있어서 야권연대를 4개 하고, 때로는 조정, 협상의 주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꿈나라입니다. 내꿈나라는 한 몇 년간 진행이 되었던 시민정치운동의 다양한 논의 그리고 세력들을 일단 아우르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의 동의까지 동의 기반까지 얻어가면서 만들어낸 본격적인 시민정치운동 조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의 대중정치행동, 조직화, 직접적인 정치 참여 등을 다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중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움직이자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진행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결산 과정,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대응 과정, 그리고 민주통합 창당 과정 등에서 일정하게 논의 속에 분화들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민주통합 창당 과정에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그룹핑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원내의 선거에서 실시간 성과를 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시민정치 표방하면서 정당통합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100만 빌란 국민의명령이 있고, 여기는 주로 야권 대통합운동을 주장했었고, 진보통합시민회의나 진보약창 등은 비민주 진보정당통합운동을 진행했죠. 다만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서 참여당의 참여 문제와 같은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실제로는 통합진보당의 주역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오히려 혁신과 통합이 민주통합당 쪽으로 흘러간 분들이 훨씬 많아서 많은 분들 또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산림정치나 녹색정치 포럼,
녹색당 운동 같이 일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들도 일종의 광범위한 시민정치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국적 네트워크는 없고 지역 차원에서 체인지 대구, 체인지 광주, 체인지 대전 등의 일종의 체인지 그룹들이 전국적으로 일단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소 낯설지만 선대인과 태국혁명당이나 제가 속해 있는 99% 프로젝트 등의 일종의 일정한 정책 시기에 있어서 정치 실험을 위한 프로젝트성 조직들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강 제가 알고 있는 시민정치운동 조직들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각각은 맥락들과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민정치운동 제일 끝에 보면 결론은 시민정치운동이 실종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왜 이런 과정을 밟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실종되는 시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2009년이죠. 희망과 대안이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야권연대 강조하는 흐름,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직접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흐름, 그리고 중장기 전망하는 대중 정치 논리를 건설해야 된다는 논점들이 반복하고 있었고요. 각각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만드는 시민 정치와의 연계를 맺게 됩니다. 희망과 대안은 일종의 메시지 생산, 원로들 중심으로 한 메시지 생산과 소통, 그 다음에 좋은 정치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선거에 있어서의 일정한 야권 연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대중적인 정치 참여 운동을 규모하기보다는 야권 연대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낸 꿈나라 본격적인 시민정치적인 필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시민단체의 대응이었는데 이거를 특별히 넣는 이유는 이 지방선거 대응 이후에 시민정치 운동이 또 한 번 분화하기 때문에 당시 고민들을 좀 엿보기 위해서 적어놓았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이 했던 것들은 핵심 이슈, 당시엔 4대강과 무상급식이죠. 저희 이 이슈를 중심한 국민행동, 그 다음에 참신한 유권자 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투표동료운동이나 커피당 운동 같은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 권리선언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주도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정당들이 좀 치여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양자의 평가를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중적 요구가 컸던 선거연합, 당시의 선거연합에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론적으로는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하기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 같고요. 우회로를 통해서 가령 개인 차원의 희망과 대안에 참여한다거나 정책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운동까지 결합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고민스러웠던 것은 이 후보에 대한 규정 일정을 취하지 않는 유권자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고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입장을 내건다 하더라도 얼마나 유권자 세력을 강하게 조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제였던 게 시민단체도 본격적인 유권자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면 구체적 공간에서 가령 서울과 같은 이 지역 기반 속에서 다양한 풀뿌리 시민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선거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가,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 초반부에 내꿈나라라고 하는 본격적인 시민정치운동 조직이 건설되게 되었죠. 이 시민정치보는 제가 보기엔 핵심적으로 정당 정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들의 어떻게 정치 혁신의 요구, 혹은 정치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서의 시민정치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를 부연히 경향이 여전했고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변지하고 있죠. 이런 점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무브원이나 티파티와 같은 대중정치 참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꿈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꿈나라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예. 내꿈나라는 합의되었던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인 시민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2014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의 기반을 두고 대중적 기반을 둔 대중정치 조직을 간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 7월경에 수권적 대안정당 논의라고 하는 것이 내꿈나라 내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총선 승리, 그 다음에 권력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시민정치 조직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민정치 조직들도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일조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이 쏠렸죠. 당시에 이제 내꿈나라 1차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수권 대한 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독자적 가치와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구축하는 일정한 사전 정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내꿈나라를 원래 취지대로 대중적인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 뭐 이런 것 쪽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서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내꿈나라의 주류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인사들로 분화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꿈나라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혁신과 통합, 그 다음에 민주통합과 창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했고, 그 이후에 총선의 후보로 직접 정치를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나아가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현역 시민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입당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 외곽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시민동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면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박원순 시민후보 캠프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캠프의 초기 캠프는 시민 캠프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을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일부 인사들이 다수의 자원봉사 시민들, 여기에 일정하게 박원순 시민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동력들을 확보하면서 일정하게 그 드라마틱한 정선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과정을 밟았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거 조직을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가령 뭐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그 이외 야당 세력이 한 5 내지 4, 그리고 민주당이 5 내지 6이라고 하는 이 세력 관계들이 그 본선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8 내지 7 정도를 차지하는 선거운동 조직이 만들어졌고, 내꿈나라 등의 혁신과 통합, 그 이후에 창당 과정을 염두에 두었던 시민사회 세력들은 이러한 역학 관계, 구조를 일상 용인하는 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시의 정무라인, 그 이후에 그 공동정부를 만들게 했던 거버넌스 체제에 있어서 역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 시민후보로 당선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 입당 과정에 영향을 정확하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당 바깥의 시민사회의 역량들 끌어모아서 이제 시민정치운동을 확산하겠다고 했던 내꿈나라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통합정당 건설 과정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제 그 바깥의 시민정치운동을 벌여나갈 만한 부심과 동력을 거의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보원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바깥의 시민사회에서의 비판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점, 여기에다가 안철수 현상이 일정의 영향력들을 상실했다는 점, 여기에 진보 정당들이 죽속이 시작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2012년 2월부터 1, 2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이 지적되었고 헛발질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겨우 그 이후에 시민사회 요구했던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을 마지못해 수용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보원 교수의 전체적인 평가에 동의하는 편이고 이 최근에 이 총선의 결과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 변수들이 통합정당을 만들었던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이 통합정당의 결성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문제점을 낳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선거 과정에서 조국 후보를 공천하자는 예를 들어 99% 국민행동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동되었습니다만은 정치적 기반도 없고 이걸 추진해 나갈 만한 어떤 명망성 있는 리더들이 부재한 조건에서 이것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다지 수용하려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다지 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당 바깥에 정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들 속에서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열기를 거의 반감시키고 거의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총선 과정을 통하면서 2009년 이래 만들어져 왔던 대중적 시민정치 운동이 사실상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특정 정당에 속해 있지 않고 소저 정권 교체,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에 희망을 거는 시민들의 존재는 의연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시민적 요구를 하나의 트럭으로 묶어낼 만한 구심이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일종의 내꿈나라를 통한 창당 과정으로 동력들이 거의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낼 만한 동력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은 현재 시민정치 운동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정치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일상의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대중적 기반과 그 건강한 행동력을 갖고 있는 시민정치 운동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중장기적인 한국 사회 개혁의 방향에 기반해서 그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이고 행동할 수 있고 또 또한 구체적인 조직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별도의 시민들의 공동체들을 엮어낼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겪으면서 아까 굉장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지만 시장 선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이런 시민정치적 흐름들과 결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생활협동조합이 되었든 아니면 무슨 심지어는 대학 동창회나 고등학교 동창회와 같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동인만 부여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민적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이번 총선이 그런 것들을 촉발시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의 패배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예, 하고 싶은 드리는 말씀은 많지만 여기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한대웅 목사님. 저한테 질문이 올 줄 알고 긴장하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민정치와 관련해서 사실 상반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영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유리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다 들어가고 나서 밖에 비판 동력이 상실됐다고 하는 거는 그 다른 나라의 소민들은 도대체 누가 키우냐.
이런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한편 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민사회 능력이 내부로 에너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들이 들어가고자 좀 안간힘을 쓰는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지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의 조직적인 힘으로 들어가서 그 에너지를 가져간다고 하는 이게 제대로 못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예,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시민정치운동 내부의 두 번의 분화라고 하는, 좀 좋게 말해서 분화도,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 분열이죠. 분열되었던 몇 가지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중심은 없고 다중심 형태로 각자 고생하는 방식으로 사실 총선에 임해하고 말았다고 보면, 물론 주리적 힘은 몇 군데에 모여있던 적어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들이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화라고 하는 방향들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적이고 일단 책임성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정치를 원하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일정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논의하고 뭔가를 도모해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 평가고,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들어갈 때 사실은 정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분명한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현실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저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미숙함이나 어떤 영향력의 약함?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지만 조직적 논의와 조직적 결사를 통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민사회 출신의 인사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이고, 다만 이게 참 서로 눈치 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외부의 굳건한 시민정치의 진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 나을 수밖에 없는 허약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허약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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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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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합니다.